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이 장중 58,000달러가 일시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상승장이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이클은 저번과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저번과 다르지 않으며 이전 사이클 역시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을 지루한 장이 급등전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하라 라는 투자 격언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 하락했습니다. 58,9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3.64% 하락한 3,23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5.41% 하락, 이 솔라나가 9.39% 하락한 136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4.34% 하락한 0.4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4%,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미국의 각종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 이제 9월과 12월 총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오늘 5일, 이제 다가오는 5일 이 미 노동부가 공개하는 6월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미 증시의 경우는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블룸버그의 경우는 대선이 아닌 다른 이슈에 크립토 마켓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토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시장이 반응하는 이슈는 파산한 거래소 이 마운트 곡수의 비트코인 매각과 소규모 디지털 화폐의 추가 토큰 배포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수 파산 재산에서 비트코인 배분이 예상되고 일부 디지털 자산 토큰 언락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공급 과잉이 가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장중 58,000달러가 무너진 57,70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기간인데 이 공급 과잉에 직면해 있고, 독일 정부와 실크로드, 마운트 곡스로부터의 비트코인 공급 과잉을 흡수할 신규 자본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추가적으로 올해의 경우는 많은 프로젝트의 토큰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벤처 캐피탈이나 창립자들이 과거 투자나 이 작업 기여로 받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올해만 138개의 토큰 중에 120개의 프로젝트가 언락이 되며 시장 가치는 약 58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로 바꿨을 때는 약 60조 원 규모가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최근 크립토 마켓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할 만한 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300배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화폐를 믿는 것은 멍청하다라는 견해까지 나왔습니다. 이 레바논 아메리카대의 경제학과 아모스 레바논 교수의 언급인데요. 인터뷰 형식으로도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바보나 산다, 화폐 믿는 게 더 멍청하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조롱을 받던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지난 1월 승인된 현물 ETF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콩 정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는 피할 수 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과연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모조리 대체하고 이 달러를 대체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먼 미래에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법정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 쪽으로 자리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이페딘 아모스의 이 레바논 아메리카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상용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이제 길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따로 뭐 의문을 가지진 않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이 아모스 교수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제 고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은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고 빠르게 성장했다.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뎌진다고 하더라도 20-3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화폐가 될 것이다. 이 정부가 비트코인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이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라는 명목하에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진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뼈저리게 깨닫고 없앨 수 없다라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지배하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SEC에서 이 미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혁신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지난 5월 한국에 출간된 더 피아트 스탠다드를 통해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정부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정화폐 사이에 통화 가치적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 달러의 경우는 지난 100년간 무려 가치가 98%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탄생한 지 1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상승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거에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의 법화 체계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 비트코인보다 특이하고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오히려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가 기형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약 전쟁 이긴 정부 봤나? 비트코인 300배 오를 것이라고 부제가 있는데 Q&A식으로 이제 질문과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 술집이 있다. 어젯밤 동료들과 방문한 바에서 술값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물론 여전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전 세계 현금 자산 총규모가 약 300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1조 달러밖에 안 된다. 나는 궁극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300조 달러의 현금 자산 수요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믿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300배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배 성장한다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냥 대략적으로 9천만 원이라고 친다라고 보면은 300배 상승하면 1BTC당 270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1억 원으로 봤을 땐 이제 뭐 300억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1BTC당 100억 원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1BTC당 지금 뭐 8,5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270억, 300억에 도달하겠냐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때 지수함수로 오른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부가 비트코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비트코인의 종말 가능성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격할 거란 주장이다. 이건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속하고 옥죄수록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될 뿐이다. 이는 지금 미국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광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막는다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수요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를 비트코인에 제공하는 재정적 자주권과 검열 저항선의 가치가 크다는 상당히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부 개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치를 가진 화폐 자산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불장 당시에 비트코인의 채굴을 전면적으로 중국
중국 내에서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땠었나요? 중국 위안화의 유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흔히 골드러시라고 하죠. 중국의 채굴자들이 모조리 미국으로 이동을 하며 미국의 해시레이트가 1위를 중국을 넘어 1위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이를 깨달았는지 대외적으로는 채굴 금지를 풀진 않았지만 중국 내 해시레이트가 점점점 오르더니 다시금 2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또한 중국의 부자들의 경우는 중국의 검열성에 저항을 하면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정부 반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대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마약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왔다. 그동안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투옥이 됐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마약이 통용된다. 마약은 비트코인보다 단속하기 쉬운데도 정부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비트코인은 마약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즉 동기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도권으로 진입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는 지난 1월 10일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이 비트코인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ETF 상품, 비트코인 상품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의미, 그 이상을 가지기 때문에 크립토 시내에서는 그 난리를 피웠던 것이죠. 축제 분위기가 난 것인데요. 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때가 2021년 9월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자마자 뭐 IMF 등 국제기관에서는 이를 철회하라. 그리고 엘살바도르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가지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시위가 엄청났습니다. 비트코인 ATM을 시민들이 불로 이제 태우고 부수고 이러한 이제 폭력 시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선택은 상당히 나이스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굳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자유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게 가능할까? 로마 제국을 생각해봐라. 어떤 국가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계속 돈을 찍어내면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모든 제국 몰락의 원인이었다. 이미 개인들은 법화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근로소득,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소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도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해 들어서 1억을 넘기도 했고 이 연내 10만 불 달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꾸준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신고점 가격이 20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거라 이야기해 왔습니다. 2024년 1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 신고점을 달성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과연 또 영원히 오르는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은 정해져 있고 점점 채굴로 얻을 수 있는 신규 비트코인 수량은 줄어들죠. 채굴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보여온 이 가격은 실제로 상승이었습니다. 4년 주기로 엄청난 펌핑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반감기를 기준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여전히 묘연하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미 충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신용카드보다도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뛰어납니다. 이 카드는 실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동하죠.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화폐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두고 오르기를 기다려서 고점에 매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어도 비트코인의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P2P 실시간 이동이 가능한 전자화폐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사용자에게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여전히 비트코인은 어떤 때는 화폐로, 어떤 때는 자산으로, 어떤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끝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을 겁니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마냥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지금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본시장 속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들어왔고 SEC는 결국 모든 크립토에 대해서 증권 수준의 공시를 요구할 겁니다. 점점 더 주식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주식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어쩌면 이번 사이클 혹은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 패턴을 멈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변칙적인 패턴이 나와주고 투자자들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폭락을 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1년 정도의 폭락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종류의 폭락이 아니라 회복을 아예 하지 못하는 폭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날이 앞으로 10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막 자본시장의 맛을 보기 시작한 여전히 초기에 불과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타믹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피어 공포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6포인트 하락을 했고 44포인트 피어 단계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다시금 이제 59,000달러를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감도 계속해서 두려움도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접속자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관심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미 증시의 모든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박앤세일입니다. 과거부터 우리의 이성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실현할 때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투자의 시기가 매수의 시기가 아니라 매도의 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